편하겠다. 모집단.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얘기합니다. 유권자라고 하는 유권자 전체. 모집단.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성향을 파악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전부 다 조사하는 건 모집단에 대해 조사를 할 건데 모집단에 대해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고 전수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집단 모집단 중에서 일부만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온 녀석을 표본이라고 칭할 건데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표본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모집단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을 이 추측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집단 중에 일부의 성향만 가지고 전체 집단 성향을 파악하는 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본으로 데리고 올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이 표본 속에 점 4개가 있게끔 했다고 한다면 이 점 4개가 표본의 개수,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시행횟수랑 똑같이 n이라고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표본을 여러 개 추출할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고 한다면 표본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표본을 2개 추출해도 표본의 크기는 4가 표본의 크기를 얘기할 겁니다.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자료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은 한 개만 추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추출할 때는 중복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할 때는 방금 전에 뽑힌 녀석의 값을 포함해서 또 뽑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뽑은 녀석의 값을 또 포함해서 뽑아도 괜찮습니다. 중복 추출할 겁니다. 추출할 때는 작정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을 가지고 전 국민 유권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싶어서 모집단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만 조사할 건데 대구에서 조사한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게 요즘 여론조사에 발표되고 있잖아. 윤석열 지지율 55%. 여론 호도할 목적으로 추출하는 거를 작위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정하고 조작하는 거. 근데 그러지 않고 랜덤으로 뽑는 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의 추출의 다른 말은 무작위 추출입니다. 용어적인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조사하는 건 표본조사. 바로 책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책이 얘기하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단, 전체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을 동고 학생 3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300명 아이들의 점수에 대해 조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300명에 대해 점수를 조사하고 싶은데 다 조사할 수가 없어가지고 쌤이 10명만, 30명만 데리고 옵시다. 30명만 떼서 데리고 오면은 그 녀석은 표본입니다. 그리고 30이라는 녀석의 값의 이름이 뭐라고? 표본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의 값은 m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잡았습니다. 모집단 속에 들어있는 개개인의 점수가 확률 변수 x입니다. 모집단의 분산의 값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겠죠? 이건 개개인 모든 학생 300명에 대해서 조사한 녀석입니다. 줄여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데리고 와서 30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30명 개개인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30명 중에 첫 번째 놈의 점수, 두 번째 놈의 점수, 30번째 이 새끼의 점수를 30으로 나누게 하면은 이건 30명의 평균인가? 이걸 우리는 표본의 평균 X바라고 씁니다. 이거의 이름은 표본의 평균입니다. 표본으로 데리고 온 30명의 애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우리가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 보고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하냐면 X바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X바를 가지고 M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데리고 오는 작업을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추출할 때는 이미 추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작위 추출할 거고요. 추출할 때는 반드시 중복을 허용합니다. 즉 중복 추출할 겁니다. 방금 전에 뽑은 애를 또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통계적으로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방금 전에 조사한 사람을 또 조사하는 건 무의미할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그 숫자가 그렇게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이 통계적으로는 더 원래 참값의 근상값이 될 겁니다. X바만 가지고 모평균의 값을 추정하게 되면 표본의 평균만 가지고 모평균의 값을 추정하면 오차가 있을 겁니다. 오차의 값을 줄이려면 표본을 한 개만 추출하지 않고 표본을 여러 개 추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이 표본을 한 개만 추출하지 않고 표본을 추가적으로 더 추출했습니다. 오차의 값을 줄이기 위해서 표본의 값을 여러 개 더 추출하겠습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서 표본은 30명씩 10개를 추출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표본마다 각각의 평균값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표본의 평균, 두 번째 표본의 평균, 여러 개의 표본의 평균의 값이 있겠죠? 지금 예를 들자면 10개의 표본의 평균이 있겠죠? 그것들의 평균값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인가요? 이거는 바꿔 얘기하자면 전체 300명 애들의 점수를 다 더해서 300으로 나누게 한 게 이겁니다. M입니다. 우연일치로 첫 번째 표본이 1반 애들, 두 번째 표본이 2반 애들, 10번째 표본이 10반 애들이라고 한다면 1반 평균부터 10반 평균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10으로 나누게 하면은 완벽하게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지겠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내가 이렇게 쓴다면 이 녀석의 값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겠군요. 표본 평균의 분산인데 그 분포 상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매우 중요한데 서연이 열심히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설명은 다음에 할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첫 번째는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집단 300명 애들은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한 점수를 획득합니다.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의 값이 M이고 분산의 값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운데가 M인 정규분포를 따르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은 확률 변수가 X였습니다.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가 X바가 확률 변수입니다. 이거는 300명 애들 개개인 점수고요. 이거는 각 반의 평균 점수입니다. 각 반의 평균 점수가 실선으로 표현될 리가 없습니다.
네, 점으로 10개로 표현될 겁니다.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할 리가 없습니다. 다 모집단의 평균에 근사한 유사한 값들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점들이 이 빨간색 선과 비교해 보자면 점의 좌표들이 평균값 주변에 10개가 모여 있을 겁니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두 개 중에 분산값은 누가 더 큰 거야? 퍼져 있는 거 빵점부터 100점까지 넓게 퍼져 있는 게 분산이 더 큰 거고 얘는 분산값이 평균값에 모여 있으니까 분산이 작은 겁니다. 근데 넓게 0부터 100까지 넓게 분포해 있는 녀석에 비해서 평균의 주변에 막 이게 평균이 50점이면 50점 주변에 49, 51 이런 식으로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의 분산에 비해서는 급격하게 분산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질 겁니다. 분산이 엄청나게 작아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집단의 분산보다 훨씬 작은 값이어서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할 만큼 작아진다고 수학자들이 이번에 제시해 주는 거고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집단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 한 표본 속에 있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표본을 10개 추출했다고 해서 10으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줄 만큼 분산값은 확 작아집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은 시그마입니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값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우리는 앞으로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뭘 한 가지 알아야 되냐면 한 반 속에 들어있는 애새끼들 30명이죠. 이게 표본이죠. 표본 속에 들어있는 30명의 점수는 모집단의 평균 근처에 있는 점수인가요? 아니면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한가요?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한 애들이죠, 얘네들은. 모집단은 확률 변수를 x로 잡았고요.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의 값 x바라고 잡았습니다. 이 녀석은 x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고요. 이거는 x바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하지만 표본 속에 들어있는 애들 개개인 30명의 점수 있죠?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지금 설명한 녀석은 한 표본 속에 들어있는 애들 개개인 점수입니다. 수학은 이걸 변수로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 표본 속에 있는 애들의 점수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00명의 분포고 이건 30명의 분포입니다.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거랑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300명의 분포와 표본을 추출한 30명의 분포가 똑같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본 평균의 분포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가운데 평균값이 누구일까요? 그게 표본의 평균 x바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의 분포 상태는 이거랑 가깝다고요? 네. 하지만 똑같진 않죠. 그때 표본의 평균은 x바라고 쓸 거고요. 표본 속에 들어있는 30명 애들의 분산은 고등학교 수학은 정의하지 않는데 S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라고 씁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말과 모집단의 표준 편차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두 마디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값은 누구라고? 모집단의 평균. M이라고? 네. 모집단의 분산값은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라고? 분산의 시그마 제곱. 네, 표준 편차의 값은 이게 시그마. 시그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의 표준 편차의 값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근사한 값입니다. 만약에 표본의 표준 편차하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 둘 다 있다고 한다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공식에다가. 하지만 표본의 표준 편차만 주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지 않으면 공식에 시그마 대신에 대입할 때 S의 값을 표본의 표준 편차의 값을 대신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근사한 값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표본의 표준 편차의 값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근사한 값이다. 근데 총 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표본, 평균의 평균이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X바의 평균이고요. 그건 모집단의 평균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의 값은 모집단의 분산과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작습니다. 네,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할 만큼 작아집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값은 네,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해 줄 겁니다. 지금 기억할 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더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모집단은 확률 변수 X 300명 애들의 점수의 분포 상태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본의 평균은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의 값은 M이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은 반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하지만 모집단이 학교생이 시험을 쉽게 출제해가지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시험을 쉽게 출제해가지고 시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애들이 평균값 대칭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럴 때에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었을 때는 누가 클 때? 지금 n값이 누구라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런 유사한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네, 충분히. 네. 그때 정규 분포를 따랐었나요? 유사한 표현이? 여기서 n값은 표본의 크기, 여기서 n값은 시행 횟수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무조건 정규 분포 따른다고 놓고 풀 겁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이 평균의 값이 m이고 표준 편차의 값이 시그마 제곱이라면 표준화할 때 어떻게 표준하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 뺀 다음에 시그마를 나누기 해서 표준화해서 풀었었나요?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평균의 값은 m이지만 표준 편차의 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였나? 이때 표준화는 다르겠네.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 하겠다고요? 네, 딱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랑 관련된 문제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중복 추출의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아까 쌤이 이미 추출할 때 중복 추출이 허용된다고 얘기했죠. 쌤이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 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겠다. 표본의 크기가 2개가 아니네. 표본의 크기가 5개다. 이러면 못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x바의 평균과 분산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값이 필요합니다. 이 녀석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모집단의 분산의 값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줄 만큼 확 줄어듭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우리가 x바의 평균과 분산값을 구하기 위해서 x바에 대한 표를 절대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 x바의 표는 작성이 엄청 힘듭니다. x바의 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표본의 크기가 2개였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점, 20점, 30점, 40점 획득한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명을 추출해. 5명을 추출할 때 10점만 5명을 추출하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x바의 값이 10점이 4개, 20점이 하나면 60점의 값을 5로 나누기 하면 12점이냐? 네. 12점이 되려면 10점 4명과 20점 1명을 추출해야 되죠. 4분의 1, 4분의 1, 4, 다 4분의 1이네. 다행히도. 네. 근데 문제는 20, 10, 10, 10, 10, 10, 20, 10, 10, 10, 10, 10, 20, 10, 10. 이 확률값을 다 또 계산해 줘야 돼. 그래서 엄청 까다롭고 x바는 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바는 표를 작성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기대값 구하겠습니다. 기대값이 누구예요? 25. 확률값이 좌우 대칭되거나 똑같았을 때는 x의 값들 중에 가운데 게 기대값이라고요? 이건 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분산 구하고 있습니다.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값 구하고 있습니다. 100, 400, 900, 30. 이게 30이야? 30 곱하기 25에서 25 곱하기 25를 뺐습니다. 따라서 기대값은 25입니다. 분산값은 120.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5개니까요.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무조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모집단위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컸을 때만 표본 평균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회사에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가 평균의 값이 50, 표준 편차의 값이 16입니다. 어느 회사에 생산하는 핸드크림은 엄청나게 많은 걸 생산하는데, 많은 개수를 생산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해서 전체에 대해 조사했을 때 평균의 값이 50, 표준 편차의 값이 16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모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x는 핸드크림 한 개 한 개의 무게입니다. 평균의 값을 50이라고 얘기했고 분산값은
16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생산하는 핸드크림 중에서 임의로 64기를 추출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64개입니다. 64기를 추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15. 그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여전히 정비분포를 따를 건데 앞에 평균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2의 제곱. 16의 제곱을 8의 제곱으로 나누겠으니까 2의 제곱입니다.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무게의 평균, 즉 표본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64개의 평균. 64개의 평균이 x바입니다. x바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8부터 54 사이에 들을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표준화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가요? 이걸로 표준화했으니까 그럼 답은 뭐 더해야 돼? 5로 끝나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z의 값은 x바 마이너스 m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요. x바의 z의 값은 표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절대값 z의 값이 2보다 작을 확률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2보다 작을 확률? 이거 어디 있었는데? 방금 있지 않았냐? 선생님 쓰려고. 0.477이? 0부터 2까지 0.477이? 그럼 절대값 z가 2보다 작은 건 뭐야? 자, 절대값 z가 2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0. 9. 4. 네, 0.9544네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 확률의 값은 0.9544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z의 값이 1.96이면은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보다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가 더 범위가 좁아진 거잖아. 이 확률값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확률이 0.95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의 값은 0.99입니다.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 가지고 설명하려고, 이 가지고. 절대값 z가 2보다 작을 가능성이 95.44%입니다. 이런 거 맞나요? 이럴 정도로 될 가능성이 95.44%입니다. 그러면 이럴 거라고 믿을 만한 신뢰도가, 믿을 만한 정도가 95.4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만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우린 신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 네. 가능성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은 내 마음대로 볼을 바꿔도 괜찮나요? 절대값이 없어지면 사이값인가요?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x발 이항하겠습니다. 싹 다 x가 더했습니다. 우린 이거를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x발을 가지고 m값을 추정하는 거지.
x바의 값이 만약에 50이라고 한다면 모평균의 값은 50보다 좀 작은 녀석과 50보다 좀 큰 녀석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얘기하자면 실내 구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모평균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x바 마이너스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더하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인데 95%면 95.44였을 때가 2를 사용했으니까 95%였을 때는 1.96만 K한테 대입하면 되겠네요? 95%일 때 K 값은 1.96입니다. 99%였을 때 K 값은 2.58입니다. 이 공식만 외워서 공식에다 숫자를 대입하면 끝납니다. 실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실내 구간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을 B-A라고 얘기하나? 우리는 둘 사이의 간격을 큰 것 빼기 작은 거로 간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 네. 이 녀석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내 구간의 폭,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K 값한테 숫자만 대입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풉니다. 이건 자주 까먹습니다. 자주 까먹는데 오히려 공식이 꼴랑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술에 나오면 이거는 맞출 수 있어. 게으른 애들, 절대 안 해온 애들은 풀 수 없지만 공식만 외워서 숫자 대입하는 문제로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야. 그래서 이게 훨씬 편합니다.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문제 푸는 동안 해결될 것 같아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여기다 지금부터 숫자만 대입하겠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산수가 더럽습니다. 내가 95%의 신뢰도로 실내 구간을 알고 싶습니다. 95%였을 때 공식만 알면 됩니다. 95였을 때는 1.96을 사용하세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입만 하라고요? x바 읽어야 되겠네. 나영에 응시한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의 값이 m입니다. 표준 편차의 값은 15입니다. 이 15는 수능에 응시한 애들 전체 애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 분자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본 애새끼들 중에서 2,500명을 추출했습니다. 2,500명을 추출했을 때 추출한 2,500명의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의 값 65입니다. 이건 전체 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평균 2,500명의 평균입니다. 모평균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려고 합니다. 6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2,500 시그마의 값은 15라고요? 65 플러스 1.96 곱하기 50분의 15입니다. 이게 지금 약분했더니 10분의 3? 그럼 3배 해주면 3배한 게 몇이야? 5.88? 5.88 10으로 나누기 했더니 0.588? 0.588 빼세요. 맞냐? 나 맞게 잘했냐? 이거 구하세요. 귀찮지만 쉽네요. 하지만 99%라고 한다면 뭐만 바꾸라고요? 문제 다 써 있습니다. 네.
이 녀석은 똑같이 주는데 이 숫자를 2라고 줄 때도 있습니다. 산수 편하게 하라고. 이 녀석은 똑같은데 이거 3이라고 줄 때 있습니다. 산수 편하게 하라고. 그때 주어진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2.58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8을 3배 했습니다. 2.58 3배 했다고. 잠깐만. 7.74. 74. 7.74? 7.74를 나누기 했더니 0.774? 네. 난 이것만 할 수 있어. 네, 0.774. 왼쪽은 못하겠어요. 빼면 나.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k한테 1.96, 2.58만 대입하면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 몇 배가 될까요? 표본의 크기가 4배고 나머진 다 시그마가 똑같은 값이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몇 배가 되냐고요?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배가 되면 표본의 크기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9배가 되는 거죠? 실내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많아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표준 편차의 값이 15가 되는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15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누가? 모집단이?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의 값이 15입니다. 그 중에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의 값을 신뢰도 95%로 추정하려고 합니다. 1.96을 사용하세요. 그때 물어본 질문은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 길이가 2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96 곱하기 15 그 값보다는 루트 n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더럽습니다. 이거 곱한 다음에 진짜로 제곱하셔야 됩니다. 소점으로 계산해서 제곱하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큰 n값의 최소값 구하셔야 됩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864.36보다 크니까 865라고 답을 쓰라고 합니다. 귀찮은 것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딱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아름답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고 싶은 거 찾아야 돼, 지금. 왜 없어?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이씨, 문제 하나도 없냐? 하나 놔뒀어야지, 이 새끼들아. 아이씨, 문제 입선에 있나? 여긴 없다. 자,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이 지금 목요일, 내일 금요일. 네. 내일 올 때까지 낮에 하루 종일 시간 남아도네요.